네, 저번에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잠깐 끊겼는데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si une image regardée à part exprime nettement quelque chose, si elle comporte une interprétation, elle se transformera pas au contact d'autres images. Les autres images n'auront aucun pouvoir sur elle et elle n'aura aucun pouvoir sur les autres. 다시 말해서 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따로 떼어져서도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어떤 해석까지 갖고 있으면 그것은 다른 이미지와의 충돌에서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 자신이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다른 이미지조차 이 이미지와 부딪혔을 때도 어떠한 액션, 니 해액션, 어떠한 반응도 그리고 제 반응도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Elle est définitive et inutilisable dans le système des cinématographes. 그러니까 브레송의 시스템인 시네마토그래프에서는 완전히 이미 정의돼 버렸고 그래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이 괄호 부분부터 저번 시간에 이 부분에서 끝이 났었는데요. Un système ne règle pas tout. 그러니까 이러한 시네마토그래프의 시스템 자체도 한 시스템이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다. 다 해결할 수는 없다. Il est une amorce à quelque chose. 어떤 다른 것을 향한 어떤 마중물, 어떤 도화선이 될 뿐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정확한 어떤 잣대가 들이대어줘서 영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M'appliquer à des images insignifiantes, non signifiantes. M'appliquer, 그러니까 내 자신 거기에다가 어떤 적용을 시켜라.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는 이런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몰두하고 좀 그런 부분에 좀 가깝게 이렇게 다가서고 그런 부분에 그런 이미지에 더 적응을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영화가 만들어질 때 이런 스타일의 영화는 의미가 없겠죠. 어떤 기존의 그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이런 이미지에다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소리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이게 1 플러스 1이 2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전혀 아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지 안에서도 그렇고 소리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한 이미지가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고 다른 이미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영화가 만들어질 때 이 사이에서는 어떤 액션, 어떤 반응도 어떤 행동의 어떤 결과물도 없다는 겁니다. 액션, 해액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이 아무런 작용도 반작용도 얻어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aplatir,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aplatir mes images comme avec un fer à repasser sans les atténuer. aplatir, 평평하게 만들어라. 내 이미지들을 comme avec un fer à repasser, 마치 철로 된 다리미로 다림질 하듯이 평평하게 하는데 대신 sans les atténuer, 그렇지만은 그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평평하게 부수적인 의미들을 다 걷어내되 그 이미지가 가진 힘은 그대로 갖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작업이 모델을 가지고 브레송이 자신의 어떤 배우들을 모델, 일군의 어떻게 보면 그런 연극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이, 그런 어떤 테크닉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영감의 소통이죠.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델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The choix des modèles.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델을 선택을 하느냐. 사보아 모델의 소리는 me dessine 나에게 그리게 한다. 그의 입술을 그의 입모양을 그릴 수 있게 하고 그의 눈을 그리고 그의 모습을 그리고 이 소리 그의 목소리 자체는 나에게 그의 전체를 다 그의 전체 모습을 다 알게끔 해준다. extérieur, intérieur. 외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Mieux que s'il était devant moi. 그 son portrait entier, 그의 모습 전체가 내 앞에 있을 때보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자체로서 나는 그걸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Le meilleur déchiffrage. 최고의 해독은 obtenir 어떤 거로 해서 얻어지느냐? par l'oreille seule. 그러니까 이 귀가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귀 듣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자체로 해서 모든 그 모델에 대한 어떤 가치와 가능성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델의 목소리가 그만큼 상당한 중요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속에서 보면 그 딕시옹 마치 무슨 기계가 말하듯이 상당히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연극적인 요소를 배제한 마치 입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목소리가 나오듯이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감독들, 많은 평론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스꽝스럽다는 식으로 심지어 어떤 평론가들은 조롱까지 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서는 로베르 브레송의 그 철학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잘 작동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예술의 경지로 그의 영화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대흑야가 이제 시선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 건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부분 모델은 다시 한번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 모델은 운동이 악대어에 대해서 악대어는 내면에서 준비된 걸 가지고 외부로 표출한다면 이 모델은 외부의 것을 내면화하는 외적에서 내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운동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naturel,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에 대한 어떤 배척. 그러니까 모든 걸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방하고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영화에서는 가장 그 자연에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평평한 이미지, 어떤 그런 인위적인으로 만들어진 가치들이 덧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해석과 순수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단계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소리 그들을 갖다가 결합시키는 것을 헛공포제 다시 그것을 갖다 조합한다고 했죠. 그 안에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변형을 통한 어떤 예술로의 도달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어쨌든 나눠봤습니다. 나눠서 오늘 이 모델이라는 그 파트 섹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